어떤 분이 그런 것도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의사로서 계속 남으셔서 질병 바이러스 백신 만드셔도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은 안 하세요? 또 이제 컴퓨터 막 이게 주업이신데 이렇게 이쪽 보시다가 할 수 있진 않을까요?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못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항상 저 보면 선택의 순간들이 네. 갈림길이 많았는데요. 네. 제가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미련은 없는 편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호기심도 없어요. 저도 신기할 만큼 그러세요? 제가 가지 않은 길에 대한 호기심도 없고요. 네. 그냥 제가 그 당시 아마도 정말 고민을 하고 네. 마음을 정리를 한 다음에 네. 이렇게 선택을 한 거다 보니 네. 집중하게 되고 다른 길은 쳐다보지 않아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선택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진짜 자기를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과 생각보다는 선택과 행동이 그 사람이더라고요. 자기도 그렇고요. 또는 정치하시는 분들도 보시면 어떤 분이 서민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나는 서민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정작 어떤 법안을 제출하거나 표결을 할 때 그와 반대되는 표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의 본질은 그동안 말로 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고 선택을 하고 행동으로 옮긴 그 사람이 그 사람의 본연의 모습이거든요. 네. 그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자기도 같아요. 네. 자기 스스로 정말로 나는 모험심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중에 선택을 할 때 그것과 정반대되는 선택을 하는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고민하는 순간이 그런 정말로 드물게 자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순간인 것 같아요. 그런 위기와 여러 가지 굴곡을 거치셔서 직원도 300명, 매출 400억 이 즈음에 네. 이제 우리 회사가 잘 됩니다 하고 기자회견 하는 줄 알았더니 거기서 대표이사에서 물러난다 하고 네. 깜짝 발표를 하신 거잖아요. 예. 또 그 결정을 하실 때는 왜 그러셨어요? 그때도 1년 정도 그때는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좀 길었군요. 그때는 더 길었습니다. 네. 사실은 왜 그랬냐면 제가 경영하는 한 회사는 잘 되는데 네. 주위를 둘러보니까 작게는 소프트웨어 업계 또는 크게는 벤처나 중소기업들이 초토화가 되기 시작할 때가 아마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힘들어하고 새로운 좋은 기업이 이제 생기지도 않고 젊은 사람들이 새롭게 도전하지도 않고 네. 패배감에 젖어 있고 그런 모습들을 보다가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제가 그때까지 가졌던 경험이나 지식을 이용을 해서 이런 산업 전반적인 성공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생각이 그 다음 날부터 매일 생각이 나요.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서요. 계속 고민을 하다가 마치 처음에 의사 그만두고 안녕고소 세울 때와 똑같은 종류의 고민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결국은 정말로 중요한 선택을 할 때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선택을 하면 의미 있고 재미있고 제가 잘할 수 있는 선택일까. 네. 그래서 이제 창업 10주년 때 기자회견할 때 그 나름대로는 전격적으로 제 스스로 물러나고 전문 경영인에게 그 경영을 넘겨주겠다는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그 결정을 하실 때 그러면 항상 이런 고민을 하시나요? 나만 위한 일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일. 의미 있는 일 또는 그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일인데요. 죽고 나면 제가 없는 건 마찬가지지만 제가 있음으로써 네. 그 여러 가지 사람들의 삶이나 생각이나 어떤 조그만 흔적이라도 남길 수 있으면 제가 그냥 덧없이 사라지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없을 때와 비교해서 존재했다가 사라진 이후에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라든지 제도라든지 또는 제가 쓴 책이라든지 만든 조직이라든지가 여전히 존재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으면 그게 제가 살았다가 없어지는 어떤 값어치가 있겠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흔적을 남기는 게 제 모든 판단 기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